안녕하세요. 센스진입니다. 오늘은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주에 만들었던 만두 프레임을 이용했었던 가방과 마찬가지의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선물하기도 좋은 그런 파우치를 일단 만들어 보았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 한 볼로 만들 수 있는 사이즈를 메인으로 해서 잡았고요. 앞서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라피아 실이 100m인 게 있고 일반적으로 80m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m짜리 한 볼로 딱 만들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손땀이 조금 크시거나 하시면은 이제 부족할 정도로 완전 타이트하게 딱 맞는 한 볼 가지고 만든 건데 바닥의 두께를 조절하거나 하시면은 얼마든지 조금 더 작게 크게 이렇게 응용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요게 이제 100m짜리 실량 한 볼로 만든 거고 이제 80m짜리로는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 근데 이것도 다 일반적인 파우치 사이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길쭉한 필통 같은 느낌인데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만들어 놨을 때 여기 안에다가 앞서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화장품부터 선크림까지 충분히 다 들어가서 수납이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은 데다가 보시면 필통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바늘 같은 거 이렇게 쭉 다 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잔잔한 용품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또 뜨고 있는 모티브가 있어가지고 그런 작은 모티브 같은 거 뜰 때 실 한 볼, 내가 필요한 바늘 하나 요 안에다 딱 넣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작은 거 딱 넣어가지고 가방 안에다가 실이 돌아다니지 않게 딱 넣어서 다니기도 하고 다양하게 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뜨개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품 같은 거 제가 만든 걸 들고 다녀 보면은 이런 파우치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하기에도 서로 받는 분도 그다음에 주는 사람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게 이런 파우치 종류 아닐까 싶은데 이 디자인은 좀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뜨개질 하다 보면 사실은 좀 레트로 느낌이라든지 색깔이 다양한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게 되잖아요, 점점. 이제 그런 스타일들은 취향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뭔가 저는 이제 선물할 때도 뜨개질 하지 않는 분한테 또 선물하기도 그렇고 뭔가 항상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는데 요런 스타일은 싫어하시는 분이 정말 없을 것 같다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다양한 색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지퍼도 이제 위에 달아보고요. 지퍼에 일부러 이렇게 고리가 뚫린 요 스타일을 하면 손가락 열고 닫고 여기가 좀 편안해서 이걸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끝에 이렇게 남은 실 가지고 한 바퀴 그냥 떠주었더니 또 굉장히 또 이게 유니크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 한 볼로 그냥 뜨면서 우리 위생 용품들 있죠? 그런 거 이렇게 딱 넣기 괜찮은 사이즈예요. 지금 딱 사이즈가 그런 거 딱 들고 다니면서 깔끔하게 가방 안에 딱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영상 안에서 해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하시면 이렇게 좀 큰 사이즈의 크로스 가방으로 쓰는 거예요. 요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앞서 만들었던 우리 만두 요 가방을 위에 쪽에 프레임을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납작하게 편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임에 만들 부분에 들어가는 실을 아래쪽으로 몇 단 더 떠주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앞서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만두 프레임 가방도 그 자체로도 프레임 연결 안 했을 때 납작하게 해도 쓰기 괜찮은 사이즈거든요. 납작하게 길어가지고 좀 예쁜데 수납을 이런 스타일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수납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똑같은 코스로 만들고 깊이를 3단 정도 더 떴거든요. 3세트 정도를 더 떠서 조금 더 깊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랫부분은 다 똑같이 만들어 준 거예요.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다가 지퍼를 연결을 해줬더니 수납도 굉장히 많이 되고 사이즈도 만두 가방보다는 조금 더 크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의 가방으로 이제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 같은 경우도 응용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파우치 만드는 걸로 해서 영상을 만들 거고요. 이 영상 다음에 빅백을 만들 건데 그 빅백 만들 때 아래쪽으로 느리는 거 이제 뜰 거거든요. 그런 거 응용하셔가지고 충분히 이런 가방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진짜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일단 파우치 만들기 시작할 거고요. 이 파우치 만들기 영상은 제가 지금 오른쪽 상단에다 걸어드릴 링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나중에 보면 한 세트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7단까지 뜨고 나서 연결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쪽에 먼저 존재되어 있던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 클릭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V자로 뜨는 거 한번 보시면서 7단까지, 7세트까지 만들어 주시고 나서 연결해서 보는 방식으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 이용해서 앞쪽 부분 만들고 나서 다시 연결해서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파우치 만들기 위해서 총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있는 두 단이 하나의 세트죠. 이 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트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더 만들 건데요. 지금 제가 만드는 파우치는 처음에 이제 소개드렸던 이 길쭉한 파우치, 필통 모양의 길쭉한 파우치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7단까지 한 게 이 파우치의 바닥까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옆부분을 조금 더 떠줄 거기 때문에 끝은 늘리지 않고 옆쪽만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뜰 거냐면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시작하는 부분은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 돌려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2개 해주시고 그 다음 한 코에 하나씩 떠서 내려가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쭉 뜨고 나서 모서리 중간코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떴었었죠. 그래서 요 중앙에 사슬 하나 지나간 부분은 빼고 요건 이제 없는 코로 치고 앞에 한 코씩 비울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러면 여기가 사슬 하나로 지나갔던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 그러면 그 앞코 하나를 띄울 거라서 여기까지 뜨는 거죠. 그럼 여기 한 코 비울 거 요거에다가 일단은 표시를 하나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짧은뜨기로 지금 마커 표시해 놓은 바로 앞까지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시핀 해놓은 바로 앞까지 떴고요. 이제 이 아래쪽은 느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 코씩 계속 비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코 하나는 그냥 무시하고 하나씩 비우면서 그럼 지금 이거 하나를 비우고 그 다음에 기둥코 올려주시고 편물 돌려서 기둥코 올린 거랑 마지막 코를 비우고 그 앞에 코에다가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 나올 때는 또 얘가 마지막 코니까 얘는 안 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시핀을 빼서 첫 번째 코에다가 꽂아주고 반대로 갔다 다시 돌아올 때 요 마커 앞까지만 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짧은뜨기 한 줄을 쭉 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 이 아랫부분은 다 떴고 여기까지는 지금 뜬 상태고 이 옆부분을 조금 느리는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이쪽 따로 뜨고 또 이쪽 편 따로 뜨고 이렇게 뜰 거거든요. 지금 이쪽은 조금 더 느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느리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 이렇게 조금 누워 있는데 요거까지 끝까지 잘 챙겨서 꼭 떠주셔야 되고요.
여기 마지막 코는 아직 이 위에 쪽은 더 늘릴 거기 때문에 한 코에 2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지금까지 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단이 지금 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한 세트를 더 할 거예요. 총 9단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 돌려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2개. 첫 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표시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딱 맞게 떠지기 때문에 첫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표시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코에 2개 떠주시고 나서 아까 앞에 마커핀 표시해 놓은 바로 앞까지 쭉 떠주도록 할게요. 네, 표시핀 바로 앞까지 해주시고 또 다시 기둥코 하나 올리고 편물 돌려서 코를 여기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씩 뜨는 거기 때문에 기둥코 올린 거 하나, 그 다음에 밑에 여기가 마지막 뜬 코죠. 요거 빼고 한 코는 비우고 그 밑에다가 해서 또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맞추는 거기 때문에 한 코 비우고 또 다시 아래쪽으로 쭉 떠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뜬 첫 번째 코에다가 또 다시 표시핀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항상 안 뜨는 자리예요. 항상 돌아 나올 때 마커 바로 앞까지 떠주는 거죠. 첫 번째 코는 안 뜨고 항상 한 코를 비우기 때문에 표시핀 해주시고 반대편 마지막 코 표시해 놓은 데까지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표시핀까지 오면 표시핀 자리에 2코 하나, 둘, 네, 이렇게 해주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단까지 9세트를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제가 원하는 가로 센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무리 부분 이렇게 옆면을 채워서 직사각형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서 코느림이 없어요. 코느림이 없을 때에는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 돌려서 한 코씩 비울 거예요. 요건 기둥코, 요게 마지막 뜬 코 한 코 비우고 그 밑에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떠주는 거죠. 그러면 이쪽도 첫 번째 방금 뜬 코를 표시핀을 걸어 둘게요. 그리고 항상 요 코는 안 뜨는 코, 그 앞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표시해 놓은 바로 앞까지만 뜨도록 할게요. 표시해 놓은 바로 앞까지 떠주었고 그러면 또 기둥코 하나 올리고 편물 돌려서 한 코 비우고 그 밑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첫 번째 짧은뜨기 한 거에 표시핀 걸어 놓으시고 요건 안 뜨는 코 다음에 뜰 때도 그 앞 코까지만 떠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쭉 떠주시면 돼요. 표시핀을 걸어서 두었기 때문에 그 앞까지만 딱 뜬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항상 그냥 한 코씩 비우면서 코를 줄여가지고 점점 이 옆부분을 사각형으로 메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표시핀 앞까지 떠주었고 또 기둥코 올리고 편물 돌려서 한 코 비우고 그 다음 밑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쭉 떠주도록 할게요. 편물
돌려서 기둥코고 한 코 비우고 그 밑에 코에 하나, 두 개 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우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 딱 돌려서 항상 이 옆면을 뜰 때는 여기 이제 마무리도 같이 해줄 건데 여기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있는 이 두 단 부분을 내가 바라보면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푹 꺼진 부분은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이 앞쪽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한 줄을 걸어서 빼뜨기, 그리고 푹 꺼져 있는 부분 요 사이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일자로 여기 지나가는 부분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하기 좋도록 평평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그 다음 빼뜨기, 또 짧은뜨기, 빼뜨기, 짧은뜨기, 빼뜨기, 짧은뜨기, 빼뜨기. 항상 이 부분을 만드실 때는 여기에 폭을 유지하면서 평평하게 되도록 뜨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막 당기지 마시고 이 중간에 폭의 길이만큼 코가 위치하게끔 이렇게 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 한 번 더 해서 모양이 이제 같게끔 만들어 주시고 요 실은 일단 끊어 주도록 할게요. 끊어 주시고 이 매드 고리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떠 주시면 되는데 시작하는 위치를 찾으실 때는 이렇게 편물의 모양을 보시고 이 코가 살아있는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뜰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지나갈 건데 이쪽이 앞쪽 코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뜨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는 위치를 잡으시고 여기에서 여기가 첫 번째 사슬 하나 부분이고 그 옆에 한 코 띄우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끝난 부분에서 하나, 둘, 세 개를 띄우고 요 세 개가 중앙 코였었던 거거든요. 거기 띄우고 그 옆에다가 바늘 넣으셔가지고 그대로 실 당겨 오시고 기둥코 하나 세우고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옆에 있는 코들도 전부 다 이랑뜨기로 해서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로 부분은 2세트 늘려 주었고요. 여기 아래쪽 부분은 늘리지 않고 계속 줄이면서 뜨고 있었죠. 그래서 이쪽이랑 마찬가지로 하나, 반대편 이쪽에서 보고 세워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우리가 떠놓은 건데 여덟, 아홉 가지 2세트를 더 옆으로 올 때까지는 늘리시고 그 다음 같이 줄여가면서 이렇게 네모난 부분 아래쪽에 채우는 거 똑같이 옆면 떴던 거랑 똑같이 해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기둥코 세우고 한 코 띄우고 하나, 두 코까지 이렇게가 마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니죠? 또 기둥코 올려서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끝나는 위치 이 부분 앞쪽에 하나에 온전하게 한 세트가 보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 푹 꺼져 있는 이 부분에는 짧은뜨기 그 다음에 위에 뾰족한 부분은 빼뜨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간격을 유지해 가면서 코를 주어서 편편하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마무리 끝에까지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실을 빼주도록 할게요. 잘라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면이 됐고 여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니까 이 위에서 시작할 거고요. 여기 위에서 첫 번째 여기 코 있는 데다 꽂아가지고 실 빼서 기둥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오목한 데다가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로 시작해서 옆에다가 빼뜨기, 짧은뜨기, 마지막 부분까지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실을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단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단이 요거 보이는 위치에서 이렇게 두 단이 끝나는 요 부분 앞에 한 4코를 빼고 5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뜰 건데요. 요거는 이제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떠서 할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분 띄우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 짧은뜨기 떠서 올리는 거하고 이렇게 두 부분이 마주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하고 이 부분의 길이가 비우는 게 같아야지 비율적으로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만큼 띄울 거고 한 2cm 정도 될 거예요. cm로 재보면 약 2cm 이렇게 띄우고 끝부분에도 2cm 정도 띄워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방금 코 만들어 놓은 부분에다가 바늘 넣어서 총 5단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쭉 그냥 뜨시고 한 줄 끝까지 쭉 뜨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요 자리 2cm 띄우는 자리죠. 여기는 4코가 아니라 한 3코 정도만 띄우게 될 것 같거든요. 이게 2cm 부분 요렇게, 네, 간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띄워주고 여기는 여기도 2cm 정도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까지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올려서 편물 반대로 돌려주시고요. 또 다시 돌아가면서 짧은뜨기. 그럼 이제 두 번째 단 뜨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총 5단을 뜰 거거든요. 저는 제 손땀 기준에서 5단이고 여기하고 이 부분이랑 이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가 띄워놓은 2cm만큼 떠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떠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물이 만들어졌고요.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걸 이제 지금 만든 거고, 얘는 미리 만들어 놨다가 좀 무게감 있는 책을 위에다가 깔아가지고 둔 상태거든요. 좀 무게감 있는 거에다가 얹어 놓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좀 잘 잡히기 때문에 굳이 다리미질을 하지 않으셔도 예쁘게 딱 모양이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항상 편물을 뜨시고 나면 좀 무게감 있는 물건을 받쳐가지고 좀 펴놓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물이 좀 펴져서 예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불필요한 그런 꼬리실들은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꼬리실을 많이 남겨놨죠. 요거 가지고 옆면들을 다 이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실들을 이용해 가지고 옆면을 다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설명드렸던 대로 한 볼로 하기에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실을 조금 알뜰하게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실 있는 거 가지고 옆선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뜨면서 이 옆부분에 폭이 중요하다고 했죠. 요 센치 띄어놓은 게 이렇게 딱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놓은 데서 꼬리실 하나를 잡으셔 가지고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통과해서 두 개를 딱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선 쪽에는 요 바깥쪽에 있는 걸 걸어 가지고 감침질 하듯이 이 옆부분을 그냥 감아 줄 거예요.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 그냥 실 걸어서 이렇게 감아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깔끔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고, 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안쪽까지 한 번 더 해주시면 훨씬 더 좀 단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이 좀 남아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안쪽까지 이렇게 감아서 마지막에 매듭 한번 해서 숨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짧게 끊어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면들도 네 곳이 있죠. 요거랑 다른 편물의 거 전부 다 요 끝에 모서리 부분 붙여주고 나머지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양쪽 모서리 부분 다 했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닥부터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만두 가방 뜬 거랑 다 똑같은데 마무리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셨던 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바닥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바닥을 연결하실 때에는 꼬리실에다가 바늘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마주하는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옆에 쪽에 마무리 지은 부분 있어요. 이렇게 선이 살짝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실 넣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한 반 정도만 해주고 또 반대편에서 시작해서 반 정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꽂아 놓은 상태에서 마주하고 있는 코가 있어요. 그래서 마주하고 있는 코에서 이렇게 모양에서 이 편물하고 가까운 이 바깥쪽 거 하나, 그러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본인의 그 편물하고 가까운 바깥쪽 거, 이 안에 쪽의 거는 안쪽에서 하고 바깥쪽의 거에 이렇게 끼워서 쭉 실을 당겨서 모양을 딱 맞춰가지고 모서리 부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엔 또 다시 이쪽에 위에서 겉에 있는 거 한 줄만 잡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서 또 이렇게 당겨주시고, 또 다시 이제는 밑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일자로 줄만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속 마무리 쭉 해주시고, 이제 밸런스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고요.
한 중간까지 가서 반쪽 마무리 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꼬리실로 또 중앙까지 오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반 정도 오면 다시 실이 안으로 넣어가지고 안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꿰매주시면 굉장히 단단하게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마주하는 것들끼리 여기 안쪽은 그냥 감침질 하듯이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쪽 하고 나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고요. 이쪽 반쪽은 반대편에 여기 이제 당겨서 밸런스 딱 맞춰서 요 끝부분 딱 맞춰가지고 또 똑같이 해주시면은 중심이 잘 잡히거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반대편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또 이쪽 끝부분을 잘 맞추시고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끝부분에다가 항상 위에 쪽에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끝에 연결을 해가지고 제일 끝에 있었던 코 부분에다가 같이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바깥쪽에 편물에 가까이 있는 쪽 코드를 잡아가지고 쭉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로선으로 이렇게 해서 쭉 당겨 주시고 마무리하는 방법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좌우 그 다음에 아까 바닥 마무리 됐던 부분들 다 연결하고 나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연결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파우치의 형태가 이제 다 잡혀서 나와졌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실이 조금 남아 있으시죠? 네, 이제 이렇게 저는 파우치 형태가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로 제일 위에다가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서 마무리만 이제 해주면 되거든요. 시작하는 위치는 그냥 이 옆쪽에 편한 부분에다가 끼우시고요. 바늘을. 그리고 실 가지고 와서 매듭해서 하나 묶어 주시고 그리고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요. 이 위에 이제 남아있는 이런 꼬리실들은 뜨면서 쭉 감으면서 뜨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코가 올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 당겨서 실 걸어서 그대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뜰 때 다 왼쪽으로 뜨는데 우측으로 뜨기 때문에 되돌아 짧은뜨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뜨면 위에가 뭐 좀 파이핑 해 놓은 것처럼 굉장히 단단하게 잘 되어서 마무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단마다 우리가 떴었던 단마다 이렇게 폭폭 들어가거든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산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쿡쿡 들어가는 위치가 있어요. 이 뒤에다 다 넣으면서 뜨시면 되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옆으로 넣어서 실 당겨오고 앞으로 쭉 빼면 방금 당긴 실이 바늘 앞쪽 원래 걸려있던 게 뒤쪽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 걸어서 빼주고 빼면서 바로 이 옆에 홈에 또 다음 단이죠. 이 단이 하나하나 있던 그 자리에다 넣어서 그대로 실 당겨오고 빼주고 또 그 옆에 당겨오고 빼주고 이렇게 넣어서 빼주고 넣어서 당겨서 빼주고 이렇게 해서 제일 윗부분을 쭉 감아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쭉 되거든요. 한 바퀴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 위치까지 오시고 나면 실을 끊어 주시고요. 마무리는 이렇게 그냥 빼셔가지고 돗바늘에 연결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감아서 끝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도록 감아주시고 남은 실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넣어서 잘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우치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이제 지퍼만 달아주면 파우치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퍼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지퍼는 이렇게 그냥 잘라 쓰는 지퍼인데 잘라가지고 밑에 끝에 이제 올이 풀리는 부분은 그냥 라이터 같은 걸로 살짝 불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올이 풀리지 않게 딱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퍼 알이 그냥 이렇게 시판으로 되어 있는 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쓰는 편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파우치만큼 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한 30cm 정도 되는 거 준비하시면 여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대 보시고 저는 이제 끝에 부분에다가 지퍼가 나중에 튀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꿰매 주시면 되세요. 일단 끝부분을 지퍼가 빠지면 안 되니까 양쪽 다 이렇게 한번 꿰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양쪽을 저는 이제 지퍼가 나중에 나가지 않도록 딱 잡아 주시고 나서 이렇게 딱 중심 정도 지퍼를 지금 저는 거의 길이를 맞춰서 잘라놨기 때문에 지퍼의 중심 부분에 지금 이렇게 지퍼가 한번 가게 해 놓고요. 여기에다가 중심 부분에다가 점을 찍어 줄 거예요. 그냥 수성펜 같은 거 있으면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중심의 위치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항상 중앙이 잘 맞아야지 지퍼가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좀 귀찮더라도 중앙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은 가해 쪽에 쓴 이 밖에 나와 있는 거랑 같은 실을 쓰시면 제일 좋겠죠. 여기 위에가 꼬매질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늘색 실이 없어 그냥 아이보리 실 색깔로 하는데 이거를 색깔을 딱 맞춰 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춰 주시면 좋고 여기 중심에서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지퍼에서 보시면 지퍼 알이 있기 때문에 이 지퍼 알보단 조금 더 바깥쪽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초보 분들은 한 0.5cm 정도 부분에다가 수성펜으로 이렇게 선을 딱 그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지퍼 처음 달아 보시는 분들은 꼭 그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그어 주시면 그 선 따라서 해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지금이 중앙이고 표시를 이제 했으니까 지퍼는 좀 앞으로 밀어 놓고요. 우리는 편물에서 보시면 딱 중간이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딱 처음에 5코 시작했었던 부분. 거기에다가 바늘을 넣어 가지고 중앙을 서로 이렇게 딱 맞춰 주세요. 그러면 이 지금 되돌아 짧은뜨기 한 밑에 여기다가 꿰매 줄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선을 표시를 하셨다면 그 위치에다 계속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약간 0.5cm 아랫부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쭉 빼서 고정시켜 주시고 홈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같은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요 코 하나 정도의 간격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옆쪽에 지금 우리 이 부분 있죠? 이 앞까지 해서 홈질을 이렇게 쭉 해주었고요. 그리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홈질로 우리가 왔던 부분들 있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가 주시면 박음질 한 것처럼 단단하게 되거든요. 홈질이 2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박음질처럼 단단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 편 이렇게 달아주시고 나면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지퍼를 조금 옮겨 놓으시고 앞쪽 부분도 똑같이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또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지퍼 반쪽을 이제 달아 주었고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달아 줄 건데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반대편은 여기 0.5cm 지점에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점 찍어 놨었죠. 표시해 놓은 부분에다가 같은 위치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쪽 반대편은 여기 딱 중간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같은 부분이 딱 맞닿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코 옆으로 해서 한 땀만큼 이렇게 꽂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퍼를 열어주세요. 한 개만 꽂고 열면 안 되고 꼭 2땀 정도는 꽂고 열으셔야지 이게 이대로 딱 중앙의 위치가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열려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해가지고 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쭉 달아주시면 반쪽 왔다 갔다 달고 또 이쪽 반쪽 왔다 갔다 달고 이렇게 해주시면 중앙 부분이 비뚤어지거나 하는 일 없이 예쁘게 달아질 거거든요. 방금 했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퍼 알 같은데 이렇게 실 안 꼬이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열어놓고 열린 상태에서 이제는 반쪽을 딱 잡아가지고 꿰매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딱 중간 이 부분이랑 여기를 맞춰 놨기 때문에 틀어지지 않거든요. 이걸 딱 보시고 정확하게 해서 반대편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자로 홈질 하다가 반대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해서 지퍼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파우치 마무리 되었고요. 지퍼가 편안하게 열리고 닫히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필통 사이즈인데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마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싶고요. 바닥이 좀 넓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안에 수납이 많이 되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리가 그냥 뭐 싸지 않고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도 괜찮은데 실이 조금 남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뜨개 파우치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 고리에다가 이 뜨개 실로 조금 떠주면 예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링이라고 생각하고 큰 고리 안에다가 넣으시고요. 바늘을 이 동그라미 앞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대로 바늘 그냥 다져 오시고
매듭 하나 해주시고요. 그대로 짧은뜨기, 그대로 짧은뜨기. 그냥 되는 만큼 떠주세요. 좀 촘촘하게 하는 게 땅땅해 보여서 예쁘긴 하더라고요. 실 양이 되시는 만큼 쭉 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리실 요거 감으면서 그냥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뜨고 나면 앞으로 좀 쭉 당겨 가지고 뒤로 밀어 주시고 또 쭉 짱짱하게 고리 안이 꽉 차도록 이렇게 한번 떠주고요. 그 다음에 요 꼬리실 지금 안에 뜨고 있었던 거는 그냥 잘라내시고요. 그 다음에 실이 모자르신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고,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코 윗사슬만 딱 걸어서 그대로 실 빼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코만 걸어서 빼뜨기로 한 줄, 반코 걸어서 빼뜨기, 반코 걸어서 빼뜨기, 이렇게 한 줄 해서 그냥 마무리 했거든요. 이렇게 쭉 떠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쭉 해주시고 꼬리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 빼가지고 돗바늘에 연결해 주시고요. 하나 그 앞에 거에다가 바늘을 가로로 끼워 가지고 쭉 당겨서 방금 실 나와 있는 구멍으로 다시 넣고 쭉 당겨 주시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실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고리가 마무리되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랑뜨기를 이용한 길쭉한 파우치 완성해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 파우치여서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원하는 스타일로 만드셔가지고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